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이제 22대 총선 D-Day 임박했고요. 사전투표도 곧 시작합니다. 이미 정해진 답안이 여러분 머릿속에 숫자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선거에 총 몇 개의 당이 경합을 벌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들, 위성 정당들, 그리고 돌풍 일으키고 있는 조국당, 정의당 등등 아마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실제로는 38개 비례정당이 등록을 신청해서요. 투표소에 이번에 가시게 되면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최장 길이의 선거 투표용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저마다의 전략과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지만, 주요 언론이 사실 국회 입성 가능성이 높은 주요 정당들만 보도하다 보니까 그 외 정당들이 유권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균형, 정의를 추구하는 스픽스에서 준비했습니다. 이색 정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출연하신 분이 일단 잘 읽어야 됩니다. K정치혁신연합당의 이래경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과 4번을 결합시킨 34번 K정치혁신 당대표 이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픽스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일부 많은 분들이 저하고는 안면이 있으실 걸로 기대합니다. 네. 일단은 첫인상이 굉장히 호감, 많이 가네요. 네. 편안하고 웃는 상. 네. 사실 작년 6월인가요? 네. 제가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그렇죠. 네. 제가 수임을 했다가 네, 네. 10시간 만에 이제 철회를 하면서 네. 사실은 저는 이제 민주당하고의 어떤 우인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씨가 주도하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는 게 제 1차적인 소원이고, 34번 K정치혁신은 그 작업을 보조하고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러고자 이제 창당을 했습니다. 네. 역할에 충분히 지금 결과가 이미 보여지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네. 이번 선거 판세 확신에 차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번 총선에서 그 반윤 야권 연대가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회의를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유권자 시민들은 대단히 현명하고 엄정합니다. 우리 현대사 고비목마다 대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런 거대한 변화의 물길을 열어줄 거에 대해서는 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반윤 연대가 신승할 것을 낙승하게 만들고 낙승하게 할 것을 압승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제가 34번 K정치혁신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낙승이라는 개념은 180석, 그러니까 파스트트랙이 가능한 의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압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의석 200석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본 바로는 지금 민주당을 어떤 압승을 위한 전략을 갖고 창당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K정치혁신연합당의 공약이라는 게 좀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공약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정치 구도죠. 정치 구도.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이제 민주당 지도부 또 진보 재정당 지도부라고 사실 작년 10월 달부터 많은
교신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 당시 4가지를 제가 주문했어요. 네. 병립형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건 역사의 태행이다. 네. 그래서 연동제를 사수하고 미래에는 비례형을 강화해야 된다. 네. 반윤 전선의 성공의 비결은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1대1 구도라는 것은 광범한 결집하고 네. 합의된 연합, 선거연합, 정치연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특히 비례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죠. 네. 세 번째는 가설 위성정당을 만들지 마라. 선관이나 사법 권력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탈법이고 편법이고 불법이죠.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비례만큼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100% 국민 경선을 해라. 그런데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2개는 받았고 2개는 못 받았어요. 그랬네요. 네. 그래도 전 70점을 줍니다. 이유는요? 네. 그런데 그 가설 정당은 제가 수용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국민 경선을 하자고 그랬는데 몇 개 정당들이 밀실에서 협상 형태로 결정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기풍을 위해서라도 내가 한번 모범을 보이겠다. 어떻게 보면 실험이고 네. 도전이고 네. 근데 그것이 민주당이나 반윤 전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보탬과 더함 네. 그리고 죽비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네. 보탬, 죽비 효과. 네. 지금 현실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만족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점에서는. 네. 실제로 그 당시 이제 그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그 밀실에서의 합의 형태로서 비례를 만들었을 때 민주당이 상당히 위기였죠. 네. 전반적인 여론이. 그때 제가 국민 참여형 100% 경선형으로 시민 후보들을 비례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이제 송영길 의원이 자기 명예도 회복하기 위해서 소나무당이라는 구상을 해서 저희하고 함께하기를 원래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같이 하는 분 중에 상당 부분이 소나무당 자기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가기로 했고 바로 그 이제 가설 정당, 위성 정당을 만들어줬던 그 약점, 그 야권연대 약점을 이제 조국 씨가 치고 들어오면서 조국당 바람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반적인 선거 열풍이 이 야권 내 이제 그 공천 과정의 문제점이 그 주도는 제가 했다고 봅니다. 피해 정치 혁신이 그 새로운 바람을 제기했고 소나무당과 조국당이 결합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역전이 됐고 그 역전 과정이 이제 반윤 심판이라는 분위기로 크게 방향을 바꾸는 거기서 저기 34번 K 정치 혁신이 큰 역할을 했고 시동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선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마중물을 부었다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10월 말 11월 달에 부산 지역에 가서 부산 지역의 모든 시민단체가 모인 자리에서 시국 강연을 했어요. 거기서 1대1 구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광범한 결집과 연합이. 그 이후에 부산에서 시민정치회의가 구성이 됐고 그것이 현재 부산에 일고 있는 바람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울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리에 왔던 울산의 시민사회 지도부들이 그럼 울산도 와서 해달라. 그래서 곧바로 제가 울산 가서도 강연을 했고 그 울산도 시민정치회의가 구성이 되면서 울산에서도 소위 진보와 민주가 함께하는 연대 바람이 일어났고 현재로서는 몇 석을 얻을까 모르겠지만 당시에 울산의 지도부들은 저한테 경례를 붙이면서 6석 전체를 완성해내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K 정치 혁신이 하나의 모티브를 가졌는데 역시 아쉬운 건 그거예요.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았으면 비례를 밀실에서 협상하지 않고
100% 국민 경선했었으면 훨씬 더 폭발력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도전적인 작업이지만 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겠다. 네. 사례를 만들겠다. 기록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에 백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심정으로 34번 K정치혁신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시민분들이나 이 K정치혁신연합당에 대해서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일단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이름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요. 그 현장에서 만난 시민분들의 반응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우선 레가시 언론이 철저하게 저를 무시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특히 그 수익 언론들은 네. 저를 거의 음모주의자 빨갱이로 몰면서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를 이제 배제해 왔는데 네. 고맙게도 우리 스픽스나 그래도 진보적인 미디어 매체들이 저를 여러 번 소개했어요. 네. 그래서 생각 있는 시민사회는 저와 그 K정치혁신은 다 압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정치권하고 접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직 생소하지만 네. 저희가 조각모험처럼 저희 제 후보들을 선정한 과정도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출범식을 2월 28일 날 했어요. 2월 28일 날 해서 그야말로 일반 시민 판정단을 구성해서 네. 무지랭이 같은 일반 시민 4사람을 네. 비례후보로 등록을 했거든요.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을 제가 해냈습니다. 네. 근데 이 4분의 후보들의 역할이 일단 중요한데 네. 그분들은 몇몇 조금 소개가 될까요? 어떤 글쎄요. 분들이신지요? 네. 우선 4번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성석 씨라고 네. 목포에서 조그만 중견 건설회사를 하는데 이분은 그 반려동물 보호에 자기 몸을 헌신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캠프에서 반려동물 보호 운동의 그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던 그러셨군요. 네. 분인데 저희가 말하자면 그 제3지대 플랫폼에 시민 참여 경선하니까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반려동물 보호법을 법제화를 하겠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한 7년째. 네. 근데 그게 제 생활에 굉장히 위로와 네. 안식을 줘요.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야산에 올라가면 우리 이제 그 강아지는 뛰어다니고 저는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네. 그 반려견의 이름 뭡니까? 벨라입니다. 프렌치 불독. 예. 그런데 상상이 됩니다. 네. 그 프렌치 불독 벨라가 저한테 주는 그 위로감과 즐거움이 대단해요. 그럼요. 네. 이거는 하나의 반려동물 얘기를 떠나서 생명에 대한 존중,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 요즘 블루 플래닛 지구를 살리자는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성석 씨는 1600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향해서 생명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3번은 김선여 씨라고 탈북하신 18년 전에 한북 무산에서 넘어오시는데 정말 티 없이 맑으신 분이에요. 네. 본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 공부를 해서 복지사 자격을 따서 통일 나루터라는 탈북민 혹은 이주 노동자들 혹은 아주 우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그동안 탈북자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당들이 대북 인권을 비난하는데 말하자면 대타로 세워왔다면 이 김선여 씨는 아니야. 탈북한 사람들의 인권과 생계가 훨씬 더 중요해라고 여기에 헌신해서 활동하고 계신데 정말 맹렬하게 그 탈북자라든지 외국에서 이주의 노동자들 생계 문제를 하고 있는데 또 놀라운 것이요. 평화에 대한 생각이 놀랍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윤석열 정부는 미국하고 일본하고만 의존해갖고 오히려 한반도에 전쟁만 붙이고 있느냐.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옆에 있는 중국하고도 대화하고 러시아도 함께 해야지. 그래야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일본하고 한국에만 의존하면 한반도에 위기가 온다. 이게 얼마나 탁월한 생각이세요. 그 3번 우리 김선여 씨의 생각이에요.
우리 이번에 그 하준명 씨는 네. 집안이 어려워서 뭐 대전에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옮겨서 거제에서 졸업을 해요. 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토바이 라이더, 네. 배달 노동자를 하면서 생계를 하는데 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들지? 그건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된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예. 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직접 민주주의 주비회라는 걸 만들어서 대표를 만들면서 정치 현안을 얘기하는 모든 장소에 와서 열심히 경청하고 자기 생각을 성숙시켜 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3지대 플랫폼을 열자마자 저요 하고 신청해 온. 네. 그리고 가장 준비를 잘해서 남자 후보 중에서 1등을 하신 분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 1번은 네. 우리 서정미 안양대 교수님이신데 안양대학은 비주류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 비주류 대학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미래의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네. 그 젊은이들한테 더 맑은 미래를 열어주겠다 해서 사실은 이재명 캠프에 더 맑은 미래위원회 SNS 위원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돌파를 못해서 저희하고 함께해서 이제 여성 후보 1번이 되셨는데 바로 그 젊은 친구들한테 더 맑은 미래를 열어주고 또 이제 비주류 대학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 대학 교육이 아니고 평생을 교육하는 이모작 평생교육 쪽으로 전환하자. 그래서 슬로건이 젊은 친구들에게 더 맑은 미래를 그리고 평생을 이모작 평생교육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분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영역에서 민주당이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을 우리가 버텨내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하자면 민주당이 못 담아내는 유권자층이 한 20%가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반윤 비민주층. 윤석열도 아니지만 민주당 뭐 하는 거야. 180석 정도인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내 인생이 도움이 안 돼. 라고 하는 층이 20%예요. 그러니까 냉담층이죠. 그다음에 젊은 층들. 이 부분을 민주당이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34번 K정치연합이 담아서 민주당과 어떤 보탬과 더함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표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투표율이 60% 이하면 민주당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60%, 65%가 되면 낙관할 수 있고요. 67%가 되면 낙승이 되고 70%가 되면 압승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투표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투표율이 그렇게 정확히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역할은 투표율을 65%를 67%, 67%를 70% 끌어올리는데 함께하겠다.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선거 전략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또 언론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또 민주당 판세에서도 투표율 얘기할 때 이게 한 60%의 고지 그 안에서 2, 3%의 힘을 여기 K정치혁신연합당에서 자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마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또 선거 제도에 대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가 계속 해자됐지만 방법론적에 대한 얘기들도 그렇게 또 나오긴 하지만 또 해답을 또 제시하는 것도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거대 양당,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어보실 텐데 우리 대표님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총선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그 한국 현대사의 뭐라자면 그 치명적 재앙이라고 윤석열 정권을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필요하다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반윤 전선의 일대 승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양자 독식. 그다음에 그 새로운 정치가 진입할 수 없는 기득권에 밀폐된 정치 구조. 이거를 혁파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당들, 제3의 정치 세력들이 진입을 해야만 되거든요. 왜냐하면 승자 독식의 양당 구조가 되면 이걸 전문 용어로 베토크라시라고 그래요.
양당 구조가 되면 상대방을 적대하고 악마하면서 정치가 굉장히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네. 싸움만 합니다. 네. 근데 다당 구조가 되면 선의의 정책을 놓고 경쟁하면서 조정이 되고 합의가 되고 결과가 나오거든요. 다당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해서 제가 지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례를 100% 시민 경선으로 하자고 하는 거가 네. 그런 다당 구조를 열자는 그런 취지로. 의미였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뭐 이번 선거가 끝나면 네. 시민의회 정치 운동본부를 시작을 합니다. 시민의회 정치운동본부. 예. 네. 그래서 5월 8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세계적인 저명인사 4사람을 불러서 국제 심포지움을 하고 네. 그걸 통해서 시민의 정치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데 제가 그 총괄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시민의회 운동의 첫 작업이 이번 총선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에 되어 있는 주권자, 네. 시민이 주권자, 유권자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치가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시민 손으로 비례를 뽑아서 그 비례를 등원시키자. 네. 시민 주권의 전주곡을 울리자. 네. 이것이 제가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3가지 중요한 구도이자 관점입니다. 네. 그 말씀 중에도 선거 이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신데 네.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성도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뭐 무조건 잘한다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87년 민주화 대위협을 했죠. 네. 그건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양김 씨의 탐욕, 양김 씨 욕심 때문에 오히려 그 기득권 세력, 수구 우익 세력이 아주 강고해지는 10년의 세월을 거칩니다. 이 10년의 세월의 수구 기득권 세력이 강고해진 것이 오늘 우리까지 이어져 왔다. 영향을 네, 받아오는. 네. 그 87년 대협을 누가 했습니까? 시민들이 했죠. 민주당이 했습니까? 야당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바타 박근혜가 등장해서 2천만이 가까운 시민들이 저도 뭐 거의 안 빠지고 네. 광장에 나와서 시민촛불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해서 촛불의 그 소망을 물거품화시켰잖아요. 무기력화시켰잖아요. 이거 되돌이표, 악순환 되돌이 안 된다. 그 안 되게 하기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권력자로서, 시민이 주권자로서 제도 정치를 감독하고 직접 개입하지는 안 된다. 그것이 제가 시민의회를 주장하는 핵심적인 코드입니다. 그런 악순환을 이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은 당연히 이재명의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되지만 네. 민주당을 보십시오. 과정에. 무슨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친문이니 뭐 무슨 뭐 수박이니 저는 이번 총선이 끝나도 민주당 내 그 중도자적인 기회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요. 이것을 밖에서 누군가 죽비를 가지고 때리고 네. 미래를 향해서 가야 돼. 시민들을 위해서 가야 돼. 역사를 향해서 가야 되라고 때려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여전히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해주면 네. 조국당이 네. 저희와 함께 이번 총선에 열기를 올려서 붐업시켜서 어떤 반윤 전선을 강화하는 데서는 대단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조국당의 지금 구성을 보세요. 조국당이 검찰을 개혁해서 어떤 뭐 사법 권력의 일정 부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구성을 보시자고요. 박은정의 20억? 조국 자신이 네.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은 뭐니까 사립 네. 재단 출신이고 네. 거기 수많은 문제가 본인이 약속했는데 지키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셔도 됩니다. 뭐 자식들이 예. 이러이러해서 미국 시민권자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너 그거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네. 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권력을 잡았을 때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는 1%를 위해서 일한다. 네. 조국 정당은 5%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현대판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대의민주주의라는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득권과 엘리트들이 회전문식으로 집권을 하는 과두제적제제라는 게 정치학자들의 일반적 비판입니다. 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랑데모아 예일대 민주주의만 연구한 우리나라 현존하는 최고의 민주주의 연구자라고 하는 랑데모아 교수는 대민주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샤이, 힘이 없고 험블, 배경도 없는 오디나리 피플이 정치에 참여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데 물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토론하고 수기해서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할 때만이 대민주주의가 살아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뽑은 그 4명의 후보가 정확히 랑데모가 얘기한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일반적 시민의 표상들이죠. 진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이웃이고 살아있는 영웅들이거든요. 근데 조국 정당을 보세요. 구성을. 5%의 회전식 엘리트들이잖아요. 검찰개혁은 할지 모르지만 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개혁, 네. 사회 경제적 개혁, 일반 시민 무지랭이를 위한 정책을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여기 유권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지역은 1번을 찍으세요. 비례는 3번을 찍으십시오. 근데 3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4번 K정치혁신을 찍으십시오. 네.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우리 대표님도 뭐 소위 말해 S대 출신이신데 그 엘리트들하고 또 다르군요. 저는 예. 서울공대를 예. 2번을 제명당해서 제 공식적인 학력은 고졸입니다. 고졸. 네. 예. 그런데 제가 83년에 네. 민청년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네. 함께 발기를 했고 초기 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먹고 네. 살기 위해서 그 당시 오파상을 시작을 했고요. 네. 네. 운이 좋아서 이제 독일 기업하고 말하자면 대리점 에이전트로 활동하다 88년에는 이제 합작 기업을 만들어서 27년간 대표사를 역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근태라는 걸출한 인물이 저한테 내 후원회를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17년간 김근태 씨 후원회를 관리해 왔고 한반도 재단을 주도적으로 설립해서 상당 기간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선에서 정치는 안 했지만 네. 3선에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정치를 비켜왔는데 기본적으로 제 관점은 제도 정치를 넘어서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 네. 새로운 정권, 새로운 시각에 들어오지 않고는 한국 정치가 지금 밀폐되어 있거든요. 네. 갇혀 있거든요. 네. 갇혀 있는 정치는 썩을 수밖에 없고 무능해질 수밖에 없고 이기적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척파해서 문을 열어야 된다. 네. 그 문을 여는 거는 시민 참여의 교연관을 열고 시민의 의회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제가 2번, 3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판세도 그렇고 우리 또 K정치혁신연합당의 이래경 대표님을 비롯해서 같이 당원들이 열심히 또 합력해가지고 이번 선거를 민주당의 승리로 만드는 어떤 일조하신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승리는 절반의 승리일 수밖에 없다. 네. 승리 이후에 자성하면서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면면들을 정책으로 풀어나갈 때 진정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통을 해결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그것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저희 34번 K 네. 정치혁신은 5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네. 첫 번째가 민락. 네. 여러분들은 좀 생소한데 민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민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먹고 살고 아주 생계지책의 얘기거든요. 네.
GDP 3만 5천 불 사회에서 민생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결핍 사회인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언어예요. 네, 네. 우리는 민생이 아니고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밀락으로 가야 된다. 네. 두 번째는 평화. 네. 평화. 세 번째는 생태. 아까 우리가 반려동물 얘기도 했지만, 예, 중견 기업 대표님인데 지속, 혁신. 지속, 혁신. 근데 뭐 이 얘기만 하려도 뭐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되겠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 두는 거는 네. 밀락과 지속과 혁신에 섞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생률의 저하잖아요. 저출산. 출생률 때문에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진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 위기가 맞습니다. 있는데 결국 이거를 무슨 돈을 줘서 해결한다? 네. 이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미래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 그래서 정책은 뭐 수없이 많죠. 한 문장으로 좀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침이 설레는 삶. 아침이 설레는 삶이 34번 K정치혁신이 젊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구호이자 슬로건입니다. 네, 젊은 세대에게 아침이 설레는 삶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 K정치혁신연합당의 이래근 대표께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다시 한번 스픽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얘기를 하자면 그런 딱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승자독식의 양당 구조가 얼마나 저기 하냐면 저희가 홍보폰을 만들려고 했는데 2,500만 부를 만들어야 돼요. 가구에. 그것도 만들어서 250여 선국에 우리가 배달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장이 100원이라고 그러면 인쇄물만 2억 5천이에요. 배달 비용까지 하면 3억입니다. 인쇄물을 2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 5억이 들어요. 네. 저희 같은 소수 정당에 무진행이 사람들이 모여서 5억을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선관위가 정부가 선거 공영 자금을 반드시 해결해 주 책자를 만들어서 유포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인쇄업자까지 세팅해서 디자인해서 했는데 결국 돈을 동원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저희를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 승자 독식, 양당 구조를 반드시 깨기 위해서라도 국민 여러분들 34번. K정치혁신 꼭 찍어주십시오. 네, 뭐 단 한 사람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곳, 그렇기 위해서 저희 스픽스가 존재합니다. 자, K정치혁신연합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부합을 하고 또 지금 나의 문제를 관심 갖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 행사 꼭 하시기 바라고 현명한 선택 하시리라 믿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